자, 보육학개론 6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라 하면 그 어린이집 영유아의 그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이라든지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또는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과 보육교사 및 그 외의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는데요. 보육교직원에는 그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취사부 그 밖에 보육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원장과 보육교사 그 역할과 자격과 또 배치 및 직무 교육에 대해서 또는 보육 지원 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은 그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원장은 그 어린이집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역할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보육교사라든지 그 외 직원을 지도하고 또 감독하고 또 이제 그 영유아들의 건강 관리나 보호자와의 상담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운영 등의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그 보육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그 보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기대되는 역할 또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제안들을 토대로 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 6-1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항목을 살펴보면 보육 철학 제시 및 보육과정 수립과 평가. 이제 원장은 그 보육 철학을 수립을 하고 또 이제 그 보육 과정을 수립하고 또 이제 평가도 해야 되고 또는 이러한 그 역할이 있고요. 영유아 보호와 교육에 대한 관리, 이러한 내용들은 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나 그 교육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교사와 협의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내외 어린이집의 이제 전반적인 관리인데요. 그 원장은 그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을 또 마련을 해주고 또 제공도 해주고 또 안전이나 위생에 관해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한 그 보육교직원의 인사관리와 감독, 그 모든 그 보육교직원을 총괄해야 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보육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교사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또한 격려해주는 역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 관리는 그 원장은 그 보육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항상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교육 과정, 또 프로그램 등 부모 참여라든지 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한 그 부모들의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죠. 지역사회 교류와 그 협력을 모색을 해서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교육의 지원을 발굴하고
또 이제 활용도 하는 그러한 협력을 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또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인데요. 그 재정관리, 원장은 항상 재정관리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이제 총책임자로서 집행도 하고 재정대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행정적인 업무 처리 및 서류, 기록의 보관 등을 잘 해야 되죠. 보육 교직원과 영유아에 대한 생활 기록부라든지 신상 기록부라든지 이와 관련된 모든 그 서류들을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한 갱신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자체 장학인데요. 보육 전반을 잘 관찰하고 또 자체 장학을 통해서 평가도 하고 또 개선 방향을 모색을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장 역할에 대해서 이런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 원장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검정, 수여하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은요, 크게 나눠서 일반 어린이집, 또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어린이집으로 자격 기준을 분류할 수가 있고요.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전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이나 또는 가정 또는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80시간 되는 사전 직무 교육이 있거든요.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인데요. 그 교사의 역할에서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에서 그 정한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영유아의 성장 발달의 그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그 연령과 발달 수준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없이 안심하고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모와의 정보 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뢰감, 참 중요한 거죠. 자, 신뢰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그 전인적인 그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보호와 또는 교육적인 그런 측면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인데요. 보육교사는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자격 기준, 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러한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교육훈련 시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그 교육한 내용을 수료해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전문대학이나 이하 동등 학교를 그 졸업을 해서 그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급, 1급, 2급, 3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했잖아요. 여기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아야 돼요. 승급 교육을. 자, 2급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경력이 3년 이상 있다고 해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승급 교육을 받은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대학원을 졸업해서 1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승급 교육을 받을 경우 보육교사 1급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급,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학교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학점 이수하고 보육 교과목이라는 것은 바로 17과목과 학점은 3학점씩 한 과목에서 51학점입니다. 17과목에 51학점, 그 학점을 이수를 하고 졸업한 사람이 2급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승급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2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급. 자, 3급에 해당하는 기준은요.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은 2급에서 말하는 이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 교과목 17과목과 51학점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3급 자격증이 기준이 주어집니다. 다음에는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의 학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분이 그 교사 인성 영역에서 필수 교과목인데요.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한 과목에 3학점씩 6학점이고요. 교과목은 보육교사론 또는 인성론, 아동 권리와 복지 두 과목이 해당이 되고요. 또는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필수에서는 9과목입니다. 9과목이고요. 그리고 그 과목, 교과목으로서는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 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이나 아동미술에 해당되고요. 또한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아동안전관리 또는 아동생활지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9과목에서 27학점을 이수해야 되고요. 선택에서는 4과목에서 12학점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과목으로서는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자, 이 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육 실무 영역인데요. 필수 교과목 중에서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와 보육 실습입니다. 보육 실습은 240시간, 네, 6주입니다. 6주.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기준에서 6주 240시간을 보육 현장 실습을 마쳐야 되고요. 이 2과목 6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수한 후에 한국보육진흥원에 이수 과목증과 또 보육실습 확인서 등을 제출을 하게 되면 자격증이 또 발급이 됩니다. 보육 교직원 배치인데요. 교사의 아동 비율에 교사와 아동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은 전 어린이집별에 1인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보육교사로서는 만 1세 미만일 경우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영아 3인당 1명으로 되어 있고 만 2세 미만은 영아 5명당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3세 미만은 영아 7인당 1명이고요. 만 4세 미만은 영아 15명인당 1인입니다. 그리고 만 4세 이상은 미취학 아동까지 4세 5세가 되겠죠. 이와 20명당 교사 대 아동 비율이 20대 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는 3명당 1명이고요. 장애아는 3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하여로 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장애아와 만 1세 교사대 비율이 3대 1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간호사와 영양사입니다. 영유아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사,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부에는 영유아 40인 이상일 경우에는 취사부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표 6-9에 보면 교재 131쪽입니다. 그 표를 참조해 주시는데 보육교직원은 직무교육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해 직무교육과 또 원장, 신규일 때 또 원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일 때 직무교육, 만 2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 직무교육 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는 영아교육,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이 받는 그런 교육이 있고요. 또 장애아 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직무 교육 대상자가 보육교사나 또 어린이집 원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무 교육이고요. 다음에 이제 방과 후 보육이 있는데요.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이 받는 직무 교육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보육교직원의 승급교육인데요. 보육교직원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그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육 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해당이 되고요. 1급 승급교육은요.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그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 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가 1급 승급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의무교육 내용이 교재 132쪽에서부터 134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표 6-11을 참조해 주시고 그 보육교직원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 의무교육이 있고요. 또한 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자에 대해서 그 교육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의무교육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그 성면 건축물 안전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뭐 조리사라든지 또 영양사라든지 또 원장이 되겠죠. 그런 식품위생 교육을 받는 교육이 있고요. 또한 그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이 그 성폭력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 그 법률 제5조에 의한 의무교육이 있어서 이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연 1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이 연 1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2년마다 1회씩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 또는 그 교통교육, 그 안전교육에 대해서 원장이나 또 운전하신 운전기사분들이 또 받아야 될 그런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그 보수 교육의 그 이수 기준인데요. 보수교육은 그 해당 그 교육 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보거든요. 뭐 결석을 하거나 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결석을 할 때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사망이라든지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라든지 질병 등으로 인해서 그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만 인정을 받고요. 또한 그 승급교육 대상자 중에 출석 기준을 충족을 하였으나 평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80점 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출석을 해도 그 평가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수 인정으로 안 되는 거고,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결석을 했을 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기준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 지원 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영유아들에게 직접적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적 환경이므로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영유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를 한 분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사부인데요. 조리사이기도 하죠. 취사부는 그 식단에 따라 급식과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유아들이 영유아 보육기관에 등원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전에 간식을 먹게 되고요. 12시 정도에 점심, 그리고 한 2-3시 정도에 오후 간식을 먹게 되는데, 조리사는 식기와 식재료들은 위생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강과 안전,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조리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이 요구가 되고요. 또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가 40명 이상에서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취사부 1명이 두어야 됩니다. 1명을. 그래서 영유아가 80명 또 이상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이 또 증원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양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영양사는 영유아의 발달 성장을 위해서 식단표 작성이라든지 재료 구입이라든지 또는 취사부 조리 활동 지도, 조리 과정과 또는 배식도, 식기류, 집기류, 위생관리 감독 등 영유아 교육과 습관 지도가 주로 그런 업무가 영양사 업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영유아 1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영양사를 1명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는 어린이집에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가 간호사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실에는 각 교실마다 비상 구급약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순간에 서로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상처도 나기도 하고 해서 교사가 즉시 데일밴드도 붙여주고 약도 먹이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고 이런 간호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 이제 사무원인데요. 사무원은 이제 전반적인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으로서 각종 공문서라든지 이런 처리는 또 이제 보육 교직원과 영유아들에 대한 각종 기록의 관리들, 또 이제 보육료 수납 등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재정 및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주로 이제 그 사무원이 있는 경우는 역할을 하지만 사무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사무원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운전기사 관리인인데요. 운전기사가 관리인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이사장님이 관리인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의 역할인 아이들이 그 통학 차량을 이용할 때 운전기사가 그 어린이집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부모들이 데려다 주는 거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약 7, 80% 정도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육 교직원들이 여성인 관계로 그 운전기사 역할, 관리인 역할 등을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도 필요하죠.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보수 관리를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장나는 경우, 뭐 형광등을 갈아야 되는 경우, 또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 경우, 또 이제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 경비의 역할, 또 휴일에 당직을 하는 그런 근무 형태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비품 및 그 교구를 운반하거나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내외 공동구역에서 청소 및 관리를 하는 경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는 면허증을 소지를 해야 되고요. 또 차량의 정비는 물론 자동차 보험 그 가입과 안정상의 그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또한 등 하원 시 영유아들을 직접 접하게 되므로 수송하는 동안에 그 활동 자체가 중요한 보육 활동이 되므로 영유아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이해한다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교사와 지도사인데요. 자,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때는 장애아 9명당에 9명당에 그 한 명의 특수교사, 정교사 1급 및 2급 중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취득한 경우이고요. 또한 교사 자격 기준 중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중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특수교사 치료사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치료한 경우에가 담당을 역할을 하겠고요. 또한 대학에서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치료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나 국가가 공인한 치료 관련 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라든지 학술진흥 그 재단에서 그 등재 발간하는 그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발급하는 그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사든지 행동치료사 또는 미술치료사 경우이거나 또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한 경우에 모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교사인데요. 실습교사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해당 현장 실습기관에서 실습하는 동안에 참여하고 참관하면서 실습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주에는 참관 실습을 하는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주인데요. 이때는 실습생 보육, 교직원 원화 소개 및 상호 인사가 있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에
그 참관하고 그 실습이 이루어지는 부분 수업 참여 정도 이루어지는 기간 1주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2주에는 그 영유아 관찰 기록도 하고요. 지도 교사에 대한 보조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일지도 작성하면서 지도교사에게 그 평가도 받고 이런 기간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2주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주 기간에는 그 반나절 교육이라 해서 그 일일의 그 부분 수업 뭐 한두 가지 영역을 담당을 해서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고요. 또 이제 4주가 되면은 반나절에서 그 종일 보육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주가 되면은 종일 보육을 실시를 하고, 또 마지막 6주에는 연구 수업을 통해서 지도교사나 원장이나 그 외에 보육교사들이 그 참여를 하는 가운데 보육교사 조밀제 수업을 좀 연구 수업을 좀 지켜보는 그런 참관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습 교사들은 이러한 그 실습 기간 내에 예비 교사로서 그 실제와 또 이론을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기간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습 교사도 영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인력으로서 항상 영유아에게 올바른 행동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간을 통해서 이론과 실기를 배우면서 미래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실습교사의 기간을 통해서 배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자, 교재를 보시고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육교직원을 요하는 국가 자격증 제도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교직원의 교육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